마리아 몬테소리를 발표하는 송은이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부 몬테소리 교육의 이론, 1장 형성 배경, 2장 교육 사상, 3장 교구의 역할, 4장 교사론, 2부 몬테소리 교육 내용, 1장 일상생활의 교육, 2장 감각교육, 3장 수교육, 4장 언어교육, 5장 문화교육, 세 번째로는 동영상과 또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1장 몬테소리 유아 교육 사상의 형성 배경. 1. 생애와 교육 활동.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태리 안코나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태리 최초 여성 의학 박사입니다. 로마 정신병원에서 정신지체아들의 행동을 치료 관찰하면서 교육적 치료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몬테소리 교육 사상의 체계화 및 완성을 노력해서 세계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1910년 몬테소리 교육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1890년대 후반의 이태리는 사회 무질서의 기간이었습니다. 1903년 지올리티 수상의 계획을 단행했고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산 로렌조 지방의 빌딩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회사가 부도남으로 뼈대만 있는 빌딩이 남아있어서 공포와 범죄와 매춘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좋은 건축 연구소라는 건설 회사가 신도시를 건설 계획을 하고 착수하고 보수해서 직장이 있는 부부를 입주시켜서 부부가 살게 되었는데 부부가 출근하고 난 뒤에 방치된 2세에서 6세, 50에서 60명의 어린 아이들이 건물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6일 날 로마의 산 로렌조 빈민가에 마르시가 58번지 건물의 첫 번째 어린이집이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2장 몬테소리의 교육 사상.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은 아이들은 준비된 환경에서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존재입니다. 또 몬테소리 교육 목적은 정상화입니다.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몬테소리 교육의 학문적 배경은 여러 사람의 학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특별히 이타르와 세강 등의 생리학적 배경을 학문적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3장 몬테소리 교육 원리. 첫 번째, 자동 교육의 원리입니다. 준비된 환경 속에서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교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때 학습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수정적 교구.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교사가 잘못을 수정해 주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준비된 환경. 유아의 자기 형성의 욕구를 채워주며 그의 인격과 성장 패턴을 노출시켜주기 위해 계획되어진 환경입니다. 네 번째, 자유선택.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발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활동 원리. 자기활동을 원리에 입각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교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점차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원리의 민감기 설명하겠습니다. 민감기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동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몬테소리는 쓰기에 대한 민감기를 3.5세에서 4.5세, 읽기에 대한 민감기를 4.5세에서 5.5세로 봤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쓰기가 먼저 있고 읽기가 뒤에 있는 민감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민감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상화. 정상화는 작업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집중력이 증진되고 작업에 대한 희열이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할 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정상화된 아동의 특징은 작업을 사랑하고 자발적인 집중을 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이며 자기 훈육,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상화는 작업의 집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집중 현상. 일을 선택하고 외적 세계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집중 현상은 훈련으로 가능하며 이는 어린이의 내면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몬테소리는
환경이 준비되고 자유로운 교구를 선택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흡수 정신.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환경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경험하여 배우게 되는 유아의 특성입니다. 흡수하는 정신은 아동에게 보여지는 모든 이미지를 무의식적 과정에서 의식적 과정을 통해 받아들이고 저장합니다. 민감기를 통해서 환경 내 정보를 흡수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4장 몬테소리 교구의 역할. 첫 번째, 자극의 고립화. 교구의 목적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를 생략하고 교구의 목적에만 유아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정정. 교구 자체 내에 틀림에 대한 정정 기능이 들어있으므로 유아가 작업 도중 스스로 틀림을 정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일성. 교구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교구의 목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만이 그 교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언어화. 유아가 체험한 운동이나 감각적 이미지를 언어와 관련시켜 개념화를 돕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성. 교구는 유아의 발달 정도에 맞게 쉬운 것에서 점차 복잡한 것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성. 크기, 무게, 길이 등의 차이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몬테소리 교사론. 첫 번째, 관찰자입니다. 교사는 유아가 교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질문, 조력 등을 삼가고 관찰자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준비된 환경 제공자. 유아 발달 정도에 맞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촉진자.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극하고 촉진합니다.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호자. 편안한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2부 몬테소리 교육의 교육 내용. 일상생활 교육. 그 나라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 조건 아래서 여러 가지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로서 걷기, 앉기, 서기, 옷 입기, 벗기, 코 풀기, 손 씻기, 구두 광내기, 머리 빗기 등이 있고 환경에 대한 배려로서 의자 운반하기, 문 여닫기, 비로 쓸기, 식물 키우기, 물 따르기, 껍질 벗기기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배려로서 교구 스스로 정리하기, 다른 사람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초대하기, 축하하기, 예의 차리기, 친구에게 도움 청하기 등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교구들이 일상생활 영역 교구들입니다. 감각교육. 영유아기는 감각의 민감기입니다. 그래서 감각교구가 필요하며 이 감각교구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분홍탑, 갈색 계단, 빨간 막대, 꼭지 원기둥, 색 원기둥, 색판, 기악 입체, 구성 삼각형, 이양식, 삼양식, 소리상자, 음감벨, 미감통, 후각통 등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교육입니다. 수교육은 지적 발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사물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가는 힘을 몸에 익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수막대, 모래 숫자판, 수막대와 숫자판, 샘막대와 샘막대 상자, 숫자와 빨간 알, 기억놀이 등 사치기 연산의 개념에 금색 구슬 교구, 우표놀이, 점놀이, 작은 구슬틀, 연속수의 호칭과 나일의 색 등이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때 몬테소리를 성모 몬테소리 원장 수녀님에게 배웠는데 이 수교구의 비즈를 보고 저도 반한 적이 있어서 열심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어교육. 언어교육의 목적은 모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몬테소리 언어교육 활동 영역에는 음성 언어로 듣기, 말하기, 문자 언어로 쓰기, 읽기 등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
모든 인간과 사물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여 정돈된 우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리학, 역사학, 동식물학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구를 만들어서 이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이 여러 나라의 국기를 보고 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몬테소리 여사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보도록 상황이라면 하겠습니다. 이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Ma méthode consiste surtout de donner à l'enfant la possibilité de vivre naturellement, exercer sa spontanéité. Alors, je prépare un milieu où ils puissent vivre comme dans une maison. Les enfants ont leurs meubles, leurs petites choses pour la cuisine, pour la table, etc. Alors, ils commencent à aimer ce milieu comme une maison à eux-mêmes. Et il devient très actif. Et dans cette activité, il s'ordonne et devient discipliné et heureux. Tu sais, moi, j'aime bien ta classe. C'est pas que ma classe, c'est ta maison aussi. Elle me comprend pas tout. Qui, de l'enfant ou de l'adulte, doit surmonter sa peur. C'est en observant l'enfant, en connaissant ses capacités, que l'éducateur saura à quel moment proposer une activité. Chèvre. Chèvre. On ose bien ici. À toi. Petite chèvre. Leurs possibilités de travailler sans se fatiguer. Leur discipline spontanée. Le sentiment social merveilleux qui venait d'eux. Tout cela nous a fait comprendre une chose. Il devait y avoir quelque chose qui devait être aidé.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